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이제 그 중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고요. 죄명은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그리고 29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했었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런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그 세 대통령은 모두 임기가 끝났다거나 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처신병 확보가 과연 될 것인가, 결국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아마 오늘 중으로 좀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수처가 사실은 관할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일단 김의겸 전 국방부 장관이랄지 또 군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잖아요. 그럼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 보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이제 세 번 출석 요구했는데 거부하겠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아마 재판부가 이걸 발부할 것인지 발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과연 이것이 집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쉽게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윤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공조본의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면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게 되거나 아니면 진입을 막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수를 하면서 경호처에서 막을지 그럴지 그렇지 않을지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압수수색은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죠. 법적 근거가 형사소송법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수처의 명의로 된 특수공무집행 방해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관련돼서는 경호처가 막는 건 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을 이제 석방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일단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공수처는 일단 10일 내로 이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하는데, 일단 전 구속 기간을 검찰하고 공수처가 20일로 합의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법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고, 또 이첩을 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고,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환만 하고 체포영장을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일단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거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의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증거들도 공수처에 이첩을 하니까 공수처는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나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여러 지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거의 100% 가까이 이게 일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수사 권한을 내란죄에 대해서 말이죠.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 그러니까 내란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별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꼬리인 직권남용을 가지고 결국 몸통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반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소장에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 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런 것들을 군과 경찰의 지휘를 직접 내린 걸로 돼 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군 지휘부하고 경찰 수뇌부가 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은 윤곽근하고 석동현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체포영장에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변호사가 들어가서 반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영장 실질심사 때 이걸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밑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더군다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